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종전 시간에는 타일 하자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타일 하자 중에 디체움 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디체움 분량은 일종의 변경 전,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가 돼서 분양자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간 하자 보수 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디체움이 불량하면 이것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틈이 생기지 않게 잘 밀실하게 붙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틈이 생기지 않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대한건축학회에서 틈이 생기지 않게의 의미에 대해서 디체움이 80% 이상 정도 되어 있으면 틈이 생기지 않게 잘 시공한 것으로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 이상 디체움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데, 감정인들이 나무 막대기로 일일이 두들겨 봐서 공명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 디체움 80% 이상 디체움이 잘 되었다, 아니면 그 이하로 디체움이 잘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임의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많은 타일을 나무 막대기로 과연 다 두드려 볼 수 있는지, 또 두들겨 본 뒤에 공명음의 정도를 듣고 80% 이상 디체움이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게 객관성이나 공정성 입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사의 경우에는 감정인이 디체움 분량으로 해서 분류한 하자에 대해서 압착 강도 시험이라는 별도의 시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압착 강도 시험 역시 그 많은 타일에 대해서 다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개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탈락이나 들뜸이 많은 현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을 구별해서 개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탈락이나 들뜸이 거의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디체움 분량도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